내일은 많습니다. 오픽이신 IEL과 IM 과정을 수강하시는 분들 대상으로요. 난이도는 3과 4를 선택하셨을 때 출제되는 신규 기출 한 세트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기출 풀이에 앞서서 또 시험일을 얼마 남겨두지 않으신 상태에서 초읽기에 돌입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돌발 상황에 대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팁들을 좀 요약해서 전수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최근에 4-4로 이제 응시를 했었는데 국내 여행 14-15번이 출제가 됐었어요. 해당 역으로 말하기에 대한 질문은 여러분들 과정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기존 템플릿과 잘 연계를 시켜서 어떻게 능수능란하게 대응을 했는지 자, 비법을 함께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럼 우선요, 여러 가지 팁들을 좀 공유를 해드릴 건데 답변 중에 후속 내용이 기억나지 않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은 이제 어떻게 하세요? 뒤에 내용이 기억이 안 나면은 침묵을 일관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겠죠? 근데 내용을 생각하느라고 좀 노력을 해보려고 그러는 취지는 알겠는데, 자, 이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기억이 나지 않을 때는 간단하게 말씀하시던 것을 깨끗하게 매듭을 지으시고요. 다음 문항으로 넘기시는 게 상책입니다. 자, 이유는 이제 발화량을 측정해서 그런데 발화량을 측정하는 게 이제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총체적인 발화량, 1번부터 15번까지 자기소개 빼면 실제 2번부터겠죠. 2번까지 총체적 발화량, 그 다음에 자 2번은 WPM이라고 해서 1분당 수험자가 평균적으로 몇 개 정도의 단어를 발화할 수 있는지를 또 측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후속 내용을 생각한답시고 계속 침묵을 일관한다면 유창성이 결여돼 있다라고 생각돼서 이 WPM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도 불리하게 작용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본인이 뭔가 계속 유창하게 끊임없이 쉬지 않고 말할 수 있다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는 생각이 안 날 때는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시는 게 최선책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또 매듭을 짓는 방법을 아셔야 되잖아요. 얘기를 그냥 뚝 끊고 미완성 상태에서 넘어간다면은 그 역시도 좋은 인상을 주기 어렵기 때문에 자, 간단한 필러들을 한번 더 해볼까요? 자, 이야기를 하다 더 이상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Yeah, so I think that's about it. I think that's about it.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멘트 자체가요. 자, 혹은요. 같은 맥락인데 so there it is. So there it is. 뭐가 있다라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내가 말한 게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를 이제 나타내는 멘트이겠죠. 그 다음에 자 뒤에는 전체 답변을 매듭 지을 수 있는 간단한 요약 문장을 넣을 수 있다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 또 뭐 비슷한 경우이긴 한데 준비가 안 된 질문에 대해서는 다른 이야기라도 혹은 내가 준비한 답변이라도 자신 있게 말을 하는 게 중요한가요? 혹은 좋나요? 라고 이제 많이들 또 질문을 주셨어요. 자, 이것도 답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자,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경험이나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최선이에요. 그리고 과감하게 또 다음 문항으로 넘기라고 되어 있죠. 이 부족한 발화량은 후속 문항에서 계속 충당은 해주셔야 돼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하시고요. 그래서 만약에 자 경험이 없다.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실제로는요. 그럼 자 경험이 없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 자체도 문장을 만드는 능력으로 간주를 하거든요. 물론 뭐 두 문장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자 그냥 넘어가는 거에 비해서는 총체적인 발화량을 충당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한번 삽입을 해보세요. 경험이 없어요. Actually, I've never had that kind of experience in my life. Actually, I've never had that kind of experience in my life. 저는 여태 살아오면서 그런 경험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경험이 없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모른다라고 하지 마시고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과 경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천지 차이인 거 아시죠? 자, 그래서 So, I don't have much to say about this topic for now. 지금 당장, for now 하면요. 지금 당장에는 당신이 준 질문에 대해서 내가 답변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해당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럼 경험 질문이 아니다. 일반 이제 묘사형 답변이나 뭐 비교를 해야 되는 태스크들이 여러 가지 있죠. 자, 그런 경우에도 그 질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대응을 해버리세요. Well, I've never thought about that. Well, I've never thought about that.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So, I don't have much to say about this topic for now.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에는 내가 여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가 않네요. 그리고 자 다음 문항으로 넘겨주시면 되겠죠. 자 이게 글로벌 태스크 펑션이라는 오픽의 주된 평가 요소 중에 하나 때문에 그런데 이 태스크 펑션이라는 게 뭐냐면요. 질문 난이도에 대한 답변 수행력도 있지만 요지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하는지 여러 가지 외국어로 주어지는 과업에 대해서 질문 요지에 맞게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부분이라서 그렇거든요. 자, 그래서 주제에서 이탈한 혹은 질문 요시에서 이탈한 답변을 하는 경우에는 크게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다음 문항으로 넘기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뜻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미 답변한 내용을 다시 재언급해야 되거나 중복해서 답변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나요?도 이제 상당히 많이 물어보셨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당연히 중복되는 스크립트를 2번 이상 활용하는 것은 안 되겠죠. 이제 아시겠지만 한 사람이 하나의 수험자를 일괄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내가 썼던 답변을 또 다시 재활용하면은 그냥 외워온 것을 계속 사용한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전에 언급했음을 충분히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내용을 요약하거나 아니면 재구성하셔서 최소한 순서나 아니면 뭐 형용사라든지 그런 수식어구들을 다시 바꾸셔서 답변하시는 게 최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미 언급했다라는 것을 본인이 어떻게 강조할 수 있는지 한번 필러들을 더 해볼까요? 자, 중복해서 사용해야 되는 문장 앞에 이런 필러들을 한번 붙여보세요. As I mentioned earlier 라든지 earlier가 이전이라는 뜻이잖아요. As I mentioned earlier, 내가 앞에서도 말했듯이 혹은 like I said before, 제가 앞전에 말한 것처럼요. 우리 한국어로도 이렇게 전달하잖아요. 기존에 했었던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해야 될 때. 자, 혹은 상대도 이미 충분히 알고 있다라고는 생각이 든다면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또 넣어볼까요? As you probably know, 당신도 아시다시피 혹은 well, as you know 이렇게 시작하는 방법도 있겠죠. 자, 그래서 본인 수험자가 스스로 내가 앞에서 무엇을 답변했는지 충분히 알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런 멘트들을 더하면은 좀 전개 흐름을 매끄럽게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크게 점수로 이어진다는 뜻이 아니고요. 자, 다음은 예시 소재를 나열하는 중. 우리가 이제 많은 명사들이라든지 아니 뭐 예시성 소재들을 나열하는 경우들이 많죠. 갑자기 다음으로 나열해야 되는 것들이 기억이 안 난다면은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뭔가 이제 문장이라는 게 매듭이라는 게 지어져야 되잖아요. 자, 이럴 때도 상당히 당황스러워 하세요. 자, 그럴 때는 적당한 필러로 시간을 벌거나 기타 등등이 있다라고 하면서 매듭을 지어주시면 돼요. 한국어로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자, 뭔가 이제 나열을 하고 있는데 생각이 안 난다. 그럼 가만히 있지 마시고 what else라고 하면 필러를 넣어보세요. what else? 또 뭐가 있었지? 의문문은 아니죠, 실제로. 독백체이기 때문에 하강하기하고로 내리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what else?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또 생각이 나면은 이어서 답변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야지 침묵을 최소화할 수가 있겠죠? 이게 뭐 대단한 역할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자, 혹은요, 나열을 하다가 뒤에 이렇게 생각이 안 나요. 그럼 기타 등등 하잖아요, 우리가요. 영어로는 and so on 해주시면 됩니다. and so on. 자, etc도 많이 쓰실 텐데 발음이 어렵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기가 힘들거든요. 라틴어 어원이라서 또 발음 정확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etc 하시되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영어로 하세요. 그냥 and so on, and so on. 자, 그래서 여러분들 궁극적으로 제일 많이 질문 주시는 게 그럼 필러를 써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도 많이 물어보세요. 원어민처럼 유창하게 들리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일말의 희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시다시피 자, 숨기는 거 있고 부작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든지 과유불급이면 안 좋다라는 거 아시죠? 이게 적소에 정확하게 썼을 때만 숨기능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자, 우선 뭐 숨기능으로서는 여러분들의 자신감 유지에는 심리적으로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본인이 쉬지 않고 끊임없이 뭔가를 이제 말을 하는 데 있어서는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 그 정도의 용도로 사용하시는 건 추천드립니다. 자, 또 이제 기계적인 담화법의 이제 유화작용을 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마 대부분 이런 목적으로 사용을 하실 것 같거든요. 기계적인 담화법이라는 게 우리가 스크립트 내용에 이제 많이 의존해서 암기에 의거해서 학습된 내용으로 답변을 하시다 보니까 뭔가 이제 나도 모르게 기계적인 발화법을 구현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럴 때 유화작용을 일부 해주는 게 이제 필러들인데 역시 적소에 써야지만 해당 기능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자, 뭐 비슷한 의미이고요. 자, 일맥상통하는 얘기지만 발화 속도를 완급 조절하는 데도 또 도움이 되겠죠. 이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너무 이제 급급하게 얘기하면은 또 이게 기계적인 담화라는 인상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속도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 필러들을 중간중간에 징검다리식으로 넣어주면은 조절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그로 인해서 여유 있어 보이는 인상을 주는 데도 또 도움이 될 거고요. 발화 속도 조절은 이건 필수적인 부분이에요. 내가 외워온 거 외에도 내가 스스로 자연 상태에서 즉흥적으로 발화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조절을 하면서 여유 있다라는 인상을 반드시 줄 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 필러를 알아야지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필러가 꼭 필요한 게 아니고 사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저도 늘 이렇게 해왔어요. 그리고 자, 연결어라는 게 우리한테는 있잖아요. 사실 실효성이 있는 것들은 연결어들이에요. 필러들이 아니고 자, 뭐 and, because, however, 뭐 in fact.
자, 이런 것들을 많이 쓰시는 것을 오히려 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필러로서. 자, 그냥 이제 부작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너무 과유불급으로 남용했을 때 이제 생기는 문제인데 그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쓰시기만 하신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내용 본질을 흐리거나 논점에서 벗어나거나 상대방 입장에선 다소 뜬금없게 들린다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뜻이 아닌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전개하는 방식 자체가, 흐름 자체가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약간 정신없게 들리는 부작용도 있어요. 그래서 잘 조절을 하셔서 적소에만 필히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답변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중심 잡기를 실패를 했기 때문에 수험자가 자꾸 머리를 써서 꼼수를 부린다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껍데기밖에 모르는 거죠, 한마디로요. 질문 요지에 대한 답변과 핵심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인상을 주지 않으려면 반드시 뜻을 알고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역으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한국인들도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습관이 있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말을 이제 매끄럽게 못 하시는 분들은 중간에 자꾸 왜 그거 있잖아요. 왜 너도 알잖아요. 이런 필러들을 자꾸 넣어서 해요. 물론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하거나 본질을 흐린다라는 인상을 받기 때문에 외국어로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말씀하실 때도 최소화하시는 게 사실 말을 깨끗하게 전달하는 방법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필러는 필요한 부분에만 꼭 쓸 수 있도록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발화량 조절이 어려운데 어떤 질문에 많이 답변하는 게 유리합니까? 자, 질문이 이제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총 이제 5세트가 있는데 한 주제당 질문이 3개씩 출제가 되죠. 그러면은 자, 이 중에서 어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많이 하는 게 유리한지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봐요. 혹은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 자, 경험과 비교를 묻는 심화형에 대해서는 전력을 다하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이게 보통은 2번째 질문이나 3번째 질문으로 출제가 되는 ADB형 태스크들이 있죠. 우리 과정에서 소개하는. 자, 그게 왜 그러냐면은 대부분 ADB형 태스크가 본인의 이야기를 잘 진술하도록 돼 있어요. 기존에 있었던 경험이나 혹은 겪었었던 특정 에피소드를 상세하게 묘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스토리텔링이 가능한지를 평가하기 아주 좋은 질문이 됩니다. 자, 반면에 우리 이제 비원어민들은 이 외국어로 시제를 일관성 있게 전달을 하거나 그리고 자, 전개 흐름을 좀 일목요연하게 논리정연하게 정리하는 데 있어서는 취약 포인트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스토리텔링이 원활하게 가능하다는 것을 잘 입증해야지만 상위 등급으로 판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ADB형 유형들에 대해서 전력을 다하셔서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자신 있는 주제에 대한 질문들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발화량을 확보하실 수 있도록 아시는 대로 다 말씀하실 수 있도록 또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제가 실제로 시험을 봤었던 세트 중에 한 세트를 소개를 해드릴 건데 14번 문제는 일반 세트에서 가장 첫 번째 질문으로 보통 출제가 되는 단편적인 태스크입니다. 보통 무언가를 피상적으로 묘사하라고 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질문 정도만 여러분들이 인지하실 수 있도록 키워드를 잘 학습해 가시면 되겠죠. Take vacations 뒤에 domestically 라고 듣는 순간 이 세트는 국내 여행 세트이구나 라는 부분을 반드시 먼저 인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가 14번에서 15번으로 넘어가는 중간 과정에서요. 우리가 자체적인 준비 시간을 벌 수가 있잖아요. 따로 뭔가를 클릭해야지만 시간을 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지만 다음 문제를 청취하기에 앞서서 플레이 버튼을 누르기 전까지는 충분히 여러분들 15번에 대해서 질문을 유추해보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국내 여행이 14번에 나왔다는 것은 이 과정을 공부하셨다면 15번 내용에 대해서도 미리 유추가 가능해야죠. 그래서 이 답변을 준비한 상태에서 플레이 버튼을 눌렀을 때 보다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들고요. 자, 그래서 국내 여행 장소는 장소 묘사하는 답변으로 커버를 할 거거든요. 기존의 국내 여행 세트에 이미 준비가 돼 있죠. 자, 구비해 놓은 답변으로 잘 활용을 해주시고요. 자, 15번이 실제 신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과정 속에 없는. 자, 뭐 질문은 거의 뻔해요. 대부분 뭐 경험이나 성향에 대해서 물어보기 때문에 질문자인 에바가 좋아하는 여행에 대해서 그냥 질문을 하라라고 이제 요청을 했어요. 자, 영문으로는요. I like to travel in my country as well. 저도 국내 안에서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데요. 여행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Ask me 3 or 4 questions about my vacation. 제가 놀러 다니는 휴가나 여행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물어봐 주세요, 질문을. 자, 의문사를 얼만큼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구사하실 수 있는지 다양한 의문사 텍스트 타입에 대해서 점검하는 문항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에 부합하는 성격의 템플릿을 같이 또 연동해서 대응을 해볼 거고요. 자, 14번은 이미 우리가 과정 속에서 봤었던 답변인데 제가 약간은 좀 재구성을 했어요.
좀 문장들도 변칙적으로 다시 나열을 해보고 일부 내용들을 좀 추가했는데 자, 핵심 키워드들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가 이제 여행일 때는 항상 중추 역할을 하게 되는 동사가 있을 거라 그랬었죠. 여행이 주제인데 여행을 간다라는 말을 못하는 거는 이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동사 형태를 잘 보세요. take vacations 혹은 go on vacations라고 하시면 돼요. 동사 이 두 가지 맨 쓰지 마세요. take vacations 혹은 go on vacations. 뜻은 여행을 가다이죠. 내가 여행을 갈 때, 자, beaches 우리가 장소까지 정해놨었어요. 장소를 묘사하는 거니까 어딘지는 지정을 해야 되잖아요. 자, 해변과 바닷가를 묘사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지형이라는 공통형 주제에서도 다시 한번 이 답변을 활용하기 위한 전략이었었죠. 자, 발음할 때 장모음으로 길게 잘 발음하세요. beaches. 많이 틀려요. beaches. 자, because there are a lot of beaches in Korea. 왜냐하면 한국에는 지형적인 특징인데 워낙에 많은 해변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특징들을 기반으로 잘 외우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맹목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템플릿만 너무 달달달달 숙달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 특징을 잡아볼까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해변은 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A well-known beach. 누구나 아는 인지도가 높은 그런 해변이고요. 자, 두 번째 특징은요. 또한 a popular vacation spot. 인기가 많은 휴가지이기도 하대요. A popular vacation spot. 내용 중심으로 잘 보세요. 머릿속에 내용이 구축되어 있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아무리 암기를 잘 하셨어도 말을 일목요연하게 못해요. 자, 그래서 내용을 보면요. 일단 인지도가 높고 그다음 자, 인기가 많다. 자, 세 번째는 gets crowded 라고 돼 있죠. 인기가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붐빈다는 뜻이기 때문에 특히 휴가철이나 여름철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극심하게 많이 몰리는 편입니다. 자, 형용사 위주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well-known, popular, crowded. 다음, 자, 네 번째 특징. There are a lot of restaurants and coffee shops near the beach. 해변 근처에 식당과 커피숍 같은 시설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시설이 많다라는 점. 자, 그럼요. 이 네 가지 특징을 한국어로 먼저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설명할 수 있게끔 답변을 숙달을 먼저 하시라는 거예요. 이거를 문장을 먼저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좋아하는 국내 여행 장소는 일단 서해안에 있는 해변을 얘기하기로 했었지. 이게 한국말로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떤 특징을 얘기하기로 했었더라? 시험을 볼 때. 아, 유명하다라는 특징. 그 다음 인기가 많다라는 특징. 또 사람이 많이 극심하게 성수기에 몰린다라는 특징. 네 번째는 주변에 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다. 이런 특징들을 얘기하기로 했었지. 이게 된 상태에서 영어로 전환하려고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접근을 하세요. 처음부터 많은 양을 외우기가 힘드니까. 그리고 자, 부연하는 설명을 거기다 이제 덧붙이면 되죠. 이게 뼈대가 완성이 되면은 여러분이 소화 가능한 만큼의 부연 설명을 덧붙이려고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식당과 커피숍이 많기 때문에 enjoy nice meals. 맛있는 거 먹으면서 또 have some coffee. 커피도 즐길 수 있고요. 자, 뭘 하는 와중이요? While looking at the ocean view. While looking at the ocean view. 바다 전경을 구경하면서 괜찮은 식사를 하거나 커피 한 잔을 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식당과 커피숍이 많은 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죠. 자, 결론. So, I like to go to beaches when I take vacations. 제가 여행을 갈 때는 해변 가는 걸 좋아합니다. 자, 이렇게 외우시라는 거예요. 머릿속에 내용이 정확하게 구축이 돼 있도록요. 그리고 자, 또 한 가지 점검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이 답변을 여러분들이 어디에 활용할지에 대해서도 미리 다 전략 수립이 돼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 질문에 대한 이제 핵심 답변이긴 한데 우리 지형 쪽에서도 이거 적극 활용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답변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순간 아, 이러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이 답변으로 대응이 가능했었지 라는 부분도 전략적인 부분도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형에서는 내가 가봤던 기억에 남는 지형과 관련된 장소에 대해서 묘사하라는 답변이 활용이 가능했었어요. 그래서 국내 여행과 지형을 이제 번갈아 가면서 전사적으로 이 답변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잘 대비를 해주시고요. 자, 다음. 자, 15번. 역으로 질문하기 문제 보겠습니다. 에바가 좋아하는 여행에 대해서 질문을 하라는 태스크가 주어졌었죠. 자, 그 전에 앞서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내가 여러 가지 질문할 게 있다. 이렇게 화두를 열 수 있도록 해보세요. 이것도 템플릿이에요. 어떤 질문이 나오든 여러분들이 항상 화두를 자유롭게 여실 수 있도록. Hi there. I have a few questions to ask about traveling. 자, 그래서 변수가 이제 유일하게 주제인데 주제에 따라서 이 파란색 부분에 변형을 주시면 되겠죠. 여행이면 여행에 대해서 묻겠다고 하시고요. 영화면은 영화에 대해서 묻겠다고 하시고요. 집이면은 집에 대해서 묻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요, 이제 본격적인 질문을 할 거예요. 다 우리가 이제 앞전에 했었던 템플릿들을 기반으로 삽입을 할 건데, 자, 이런 문장이 기억나시나요? 종류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었던 의문문이 있었죠? What kinds of places do you like to travel? What kinds of places do you like to travel? 어떤 종류의 장소들을 여행하는 것을 좋아합니까? 주로 어떻게 합니까? 자, 여행지에 대한 다양성을 물어본 거고요. 종류. 그 다음, 자, 두 번째. Do you like to go to beaches or mountains? 자, 이것도 이제 연계되는 질문이겠죠? 어떤 장소인지를 이제 물었으니까요. 장소에 대한 예를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가능한 경우. 해변이나 산들을 많이 다니는 편입니까? 여행 갈 때. 앞에 의문사, 의문문을 형태를 잘 보세요. Do you like to? 뭐뭐 하는 걸 좋아한다? Do you like to do something? 이렇게 묻죠, 보통. 자, 다음은 how many로 또 물어볼 수 있는 질문들이 있어요. 개수를 물어볼 때 How many beaches are there in your area? How many beaches are there in your area? 여러분들 살고 있는 그 지역에는 보통 몇 개 정도의 해변이 있습니까? 개수. 자, 번호를 좀 매길게요. What kinds of? 종류 물어보기. 두 번째, 실제로 뭘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호불호에 대해서 묻고요. 다음 세 번째는 개수 물어보기. 자, 네 번째. 자, 이것도 이제 질문과 주제를 불문하고 쓸 수 있는 범용도가 굉장히 높은 문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빈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How often do you take vacations? How often do you take vacations? 보통 여행을 얼만큼 자주 다닙니까? 주제가 여행이니까 자, 뒤에를 여행에 맞게끔 계제를 바꾼 거예요. 여행을 얼만큼 자주 다닙니까? How often do you take vacations? 혹은 How often do you go on vacations? 자, 상대는 당연히 피드백이 없어요. 아무리 내가 100개, 1000개를 질문하더라도 답이 돌아오지 않는 게 현실인데, 자, 그런 어색함을 또 줄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본인에 대해서도 간헐적으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그러니까 의문문만 구사하라는 그런 법은 없거든요. 중간중간에 본인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라는 거예요. 자문자답하라는 거예요. I do that at least once a year. I do that at least once a year. 저는 못해도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저도 휴가를 가는 것 같습니다. 혹은 여행을 가는 것 같습니다. 대동사를 좀 많이 활용을 하세요. 계속 반복돼야 되는 동사를 쓸 때 대동사 do that 하시면 되죠. take vacation 대신에. 자, 또 5번 마지막 질문. 6번. What is your favorite tourist attraction? What is your favorite tourist attraction? 자, 뭘 가장 좋아해?라고 이제 우리가 템플릿으로 질문을 만들어 놨었는데, 자, 주제가 또 여행이기 때문에 관광 명소라는 소재를 한번 넣어봤어요. 너 어떤 명소들을 가는 걸 좋아해? What is your favorite tourist attraction? 자, 아무래도 이제 favorite이다 보니까 가장 좋아하는 거를 강조해서 물어보는 거겠죠? What is your favorite tourist attraction? 그 다음에 자, 나 참 궁금해라는 말은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I wonder what it is. I wonder what it is. 네가 어디를 좋아할지 참 궁금하다. I wonder what it is. 자, 궁금증에 대해서 강조를 할 수 있는 자, 표현이고요. 그래서 평서문과 여러 가지 의문문들이 좀 섞여 있고 이제 융화가 되어 있는데, 일단은 자, 의문문들만 잘 추출을 해서 주제를 불문하고 범용적으로 쓸 수 있도록 문장을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문사들 what kinds of 라든지 how many 라든지, 자, 빈도에 대해서 물어보는 how often, 다음 what is your favorite? 자, 이런 것들을 다양한 주제에 걸쳐서 접목시킬 수 있도록 잘 훈련을 해보시라는 뜻이에요. 주제가 바뀔 때마다 좀 삽입을 해서 여러분들이 변형을 주셔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자, 이런 부분들은 약간의 순발력만 있다면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앞으로도요, 꾸준히 난이도 3, 4를 선택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15번이 제일 문제잖아요. 유일하게 다른 세트가 15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질문을 청취하셨을 때 전대미문의 성격의 질문이라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특강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출들을 소개해드리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 특강에서도 뵙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